이번 시간에는 항목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 그래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막대 그래프 형태이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수치를 표현할 때 막대 그래프는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3개의 항목이 있고요. 2개의 대표되는 항목을 비교해서 그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이 아닌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한 후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세요. 그런 후에 컨트롤 V 해서 뉴스 그래픽 형태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레이아웃에 있는 개체 틀들을 다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흰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의 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트 슬라이드에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세요. 그런 후에 배경 서식, 그러면 작업창이 배경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색 버튼을 눌러서 스포이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뉴스 그래픽의 배경색에 갖다 놓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에 색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그래픽을 잘 보시면 배경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꾸밈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기본 도형 중에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똑같이 그리고 싶다면은 뉴스 그래픽에 대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그리세요. 자, 그런 후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요. 색을 스포이드로 추출해서 똑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우측 하단 쪽으로 색상이 있고 사선으로 해서 색이 점점점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배경에 묻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색을 적용해서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도형 서식 열려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에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라데이션에 색을 적용할 때 4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4가지의 중지점이 나타나고요. 이곳에서는 2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있는 2개의 중지점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중지점에는 색을 흰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은 색 버튼 눌러서 스포이드를 클릭한 후에 뉴스 그래픽에 있는 색을 추출합니다.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색이 적용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은 사선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류에서 방향 바꿔주셔야 됩니다. 선형으로 하시고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있는 선형 대각선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각형 안에 겉으로 있는 테두리 선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 부분에 선 없음 체크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배경을 바깥쪽에서 마우스 포인트 클릭해 보세요. 근데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왼쪽 윗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명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지점, 왼쪽에 있는 중지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명도를 한번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원래 배경에 있는 색과 이 직각 삼각형이 부드럽게 처리되어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위치시킵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쉬프트 키 누르면 수평 이동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위치는 복사한 것을 뒤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형식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정렬에 보시면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뉴스그래픽 캡처한 화면과 똑같은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서식 작업창은 닫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형태 있죠? 비슷하죠? 우리가 그린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지 마시고요. 본래 그린 형태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향 전환 키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시켜 주는 거죠. 근데 크기가 좀 컸죠? 정확하게 똑같게 만들고 싶다면은 본래 뉴스그래픽 형태에 두고 이렇게 크기를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 화면에 위치시키는 거죠. 자, 잘 보시면은 뉴스그래픽 자체에서는 이쪽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아주 스무스하게 사라졌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정 가능합니다. 이 도형의 서식을 다시 띄우기 위해서는 도형을 선택한 후에 쉐이프 형식 눌러주시고요. 도형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도형 서식 대화 상자 열어주시면 돼요. 자, 화면을 조금 작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맞추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이동하셔도 되지만 정렬에 맞춤이 왼쪽 맞춤 해주시면 정확하게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중지점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오른쪽 아래쪽에 선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색이 굉장히 진해지죠.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의 투명도를 조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중지점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동해서 모양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의 이름을 꼭 지정해 주시는 것을 습관화시키세요. 다 만든 레이아웃의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 안에 마스터 편집이라는 그룹에 보시면은 이름 바꾸기 있어요. 이름 바꾸기 클릭, 그리고 내지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 바꾸기, 그리고 나머지 레이아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레이아웃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해서 슬라이드 상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뉴스 그래픽 붙여넣었던 이 뉴스 그래픽은 이제 배경 만들 때는 필요가 없죠. 그럼 지워줍니다.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나가줍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상하죠? 슬라이드 마스터 쪽에서는 분명히 개체트를 지웠는데 슬라이드로 왔더니 개체트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 개체트를 선택해서 없앨 수도 있지만 슬라이드라는 그룹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내지 보이시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어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렸기 때문에 슬라이드 창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자유롭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열어주시고요. 차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세로 막대형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대입해서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3가지고 열은 1열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선택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나머지 값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항목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그래픽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따라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걸 똑같이 베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내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이름으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 이를 입력을 해주고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것은 뭐예요? Alt 한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점, 가운데 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해 주십니다. 이제 데이터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 그리고 40.0 그리고 마지막 15.4 이렇게 해서 3개의 입력값을 넣었더니 막대 그래프가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차트 안에서 입력하는 값은 다 넣은 거예요. 데이터 값은 다 입력했으니까 이제 창을 닫아 볼게요. X 닫기 해줍니다. 이러면 차트가 데이터 값이 적용됐고요. 차트의 크기를 한번 본래 화면과 똑같이 크기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마친 이 차트를 다시 본래 화면으로 가져와 주세요. 자,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이 막대의 폭이 어때요? 원래 그 그래픽 캡처받은 뉴스 그래픽에서는 좀 넓지요. 그리고 그 넓은 막대에 사람 이미지, 해당되는 사람 이미지를 넣었죠. 그러면 이 막대의 너비를 한번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불필요한 요소인 이 제목 부분 있죠. 계열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범례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막대의 너비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의 부분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작업창에서 강경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원하는 값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60%로 제가 변경했더니 넓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숫자를 줄이면 넓어지고요. 늘리면 어때요?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화면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이 폭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65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격 너비를 조정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Y축에 이 지금 간격이 5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축서식 하고 누르면 작업창이 축서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계의 최소값, 최대값을 입력 가능합니다. 저는 첫 번째 0 그리고 50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기본값을 10으로 둘게요. 그리고 보조도 1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눈금선을 잘 보면 이 두툼하지요? 조금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축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워주면 돼요. 선택하고 지워주고 자, 눈금선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눈금선 서식이라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작업창 바뀌죠. 여기에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돼요. 25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때요? 넓어졌죠? 그리고 색상이 본래 색상이 좀 진하잖아요. 근데 뉴스 그래픽의 이 화면에서는 조금 옅은 색이에요.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스포이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을 추출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눈금선의
이 서식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화면들을 또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각각의 막대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요소라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깥쪽으로 값이 보여지죠? 이것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안쪽 끝에라고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지금 값이 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죠? 이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에서 값을 변경해 주세요. 한 48 정도로 해주시고요. 볼드로 한 후에 색상을 흰색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크기와 색상을 변경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X축에 해당되는 이 항목들의 내용들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글꼴이라는 그룹에서 글꼴 크기 부분에서 바꿔줄게요. 선택을 하시고요. 한 24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볼드 적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 부분 있죠? X축의 이 선 좀 두툼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서식에 들어가셔서 윤곽선 두께 3pt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색상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도톰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Y축에 해당되는 그 항목들의 텍스트, 글꼴 크기,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맞춰주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선택하신 후에 좀 화면을 크게 키워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색을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 클릭해서 본래 텍스트의 색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스포이드 진한 부분. 자, 색깔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제 막대를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바꿔주고 잘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약간 꾸며주기 위해서 비침 느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 꾸밈 효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막대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거는 우리 배경에 있던 직각 삼각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에 해당되는 이 막대 부분에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막대를 선택한 후 변경하고 싶은 막대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막대만 선택이 되고요.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후에 막대에 클릭해 주시면 색상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색상을 스포이드로 클릭.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막대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에서 색깔 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쉽게 막대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꾸며주는 이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 도형에 직각삼각형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는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중심 잡혀서 그렸는데 좌우가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자, 좌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렬해서 회전해 보시면은 좌우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약간 흰색으로 밑에 색이 좀 비치면서 아래로 갈수록 퍼져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라데이션 채우기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쉐이프 형식의 도형 서식 이 버튼 눌러서 작업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형에 왜 앞전에 배경에서 썼던 그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여기에서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위라고 바꿔줄게요. 그러면 위쪽에 흰색, 그리고 밑에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흰색은 아니에요. 이렇게 회색이에요. 이 부분도 흰색으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투명도 없이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투명도를 줘서 본래 뉴스 그래픽 느낌처럼 색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아예 다 빼줬죠. 그리고 선 없음까지 해주시면 어때요? 비슷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화면을 조금 늘려서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흰색에 퍼지는 정도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데이터 레벨의 이 값 부분 있죠? 조금 이동해서 위치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덧댄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복사해서 나머지 도형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자,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이라고 표현하는 게 밸런스가 맞겠죠? 그러면 0 해서 이렇게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4도 마찬가지로 위치 이동 해주시고 꾸미는 이 삼각형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보기 좋게 딱 맞춰주시면은 막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막대에서 이제 뭘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 있죠? 이 사람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이미지를 손쉽게 불러올 수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은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사람 컷아웃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사람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항목을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선택하고 또 한번 쭉 안경 쓴 사람을 한번 불러보기 위해서 남자 안경 쓴 사람을 한번 불러볼게요. 민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불러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 삽입해서 두 개의 이미지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이 사람 이미지 크기 한번 맞춰볼까요? 크기를 조금 더 늘려줘서 어깨를 조금 맞춰서 여기 잘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잘렸죠? 그리고 왼쪽 어깨는 조금 나오도록 그리고 자르기 자, 자르기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하게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림자 처리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 효과에 보시면 그림자라고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이 나오도록 그림자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옵셋 왼쪽 위라고 되어 있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무방하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 서식의 그림자 부분에 가서 흐리게 각도, 간격 뭐 이런 것들 있으시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흐리게를 나는 조금 더 흐리게 표현하고 싶다. 간격은 조금 더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어색하게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와 약간의 차이만 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값들을 조정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자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효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줬던 거에 컨트롤 시프트 C 하시고 이거는 서식을 복사하는 단축키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든 이 이미지에 컨트롤 시프트 V 하면은 서식이 붙여 넣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막대 그래프가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었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한 거죠? 이 두 항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확연하게 구분해서 눈에 확 띄게 처음에 딱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오렌지 색상으로 강조해서 표현해줬죠. 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직사각형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느낌 만들어 줄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 거의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패턴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삽입 탭에 우선은 직사각형으로 형태를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형태를 그려줘요. 자, 그리고 도형 서식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채우기 항목을 패턴 채우기 해주세요. 그리고 대각선 줄무늬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전경색 좀 넓은 색이 뭐예요? 오렌지색이죠? 그러면 배경이 오렌지고 전경색은 흰색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경색은 흰색이고 배경은 오렌지.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고 선 없음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내가 그린 거에 차이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를 해주면 되죠? 차이가 얼마다? 라는 요 풍선 말 모양의 도형을 찾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설명선 항목 중에 말풍선 사각형 있죠? 이걸로 그려줄게요. 대고 그리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하고 모양을 어느 정도 대고 그리고 자,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고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고 전편집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편집을 하시면 훨씬 더 모양을 유사하게 그려내실 수가 있죠. 다 그리신 다음에 얘를 옆으로 치우고 색상 적용해야겠죠. 자, 스포이드로 마찬가지로 추출하고 도형 윤곽선 없음 그리고 이 도형 자체에 텍스트 내용을 입력하는 거예요. 4.6 P라고 입력 %죠. %를 써주시고 자, 글꼴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자, 키워줬는데 지금 위쪽으로 붙어 있죠. 간격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서식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에 대한 그 여백 부분 조정 가능합니다. 뭐 아래쪽으로 해볼게요. 그럼 밑으로 붙잖아요. 그리고 중간이어도 위죠. 그럼 아래쪽으로 한 후에 이 여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 여백을 더 주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백을 4 정도로 하고 이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자, 그렇게 한 후 이쪽에 가져와서 내 화면에서 어울리게 조금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크기 좀 더 줄여야겠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은 멋지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래프 표현은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건 뭐죠? 이 차트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제목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죠. 제목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라는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자,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제가 지금 바꿨죠.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고 본래 텍스트에 한번 맞춰볼게요.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볼드로 하고 잘 보시면은 조금 넓게 벌어졌죠. 색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글꼴 색에 가서 스포이드 이용해서 색 추출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간격이 지금 넓잖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그러면 좁게 또는 매우 좁게. 매우 좁게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퍼센테이지 부분은 볼드도 빼고 크기도 좀 줄여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한번 갖다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렬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시고 슬라이드에서 정가운데 이 텍스트 상자가 놓이고 싶다 그러면 정렬에 가셔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아주 멋진 막대 그래프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본래 우리가 따라 그렸던 그 화면은 지워주시고 서식창도 닫아준 후에 화면을 크게 키워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신 후에 여러분들의 화면에 맞게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막대 그래프 표현할 때 남과 좀 차별화되면서 아주 멋지고 임팩트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막대 그래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슬라이드를 멋지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